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비평 들어볼까 했는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거 모니터를 못 하셨어요? 예, 일단 제가 2018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모니터가 최우선이어서요. 날짜가 12일, 13일 이랬죠? 예, 너무 겹쳐져서 관련 모니터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연으로 사실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그 제보들이 여러 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을 생중계한 TV조선의 뉴스 특보 6월 10일 방송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그 관련 내용을 보면요. TV조선이 일단은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것이었거든요. 예. 6월 10일에. 근데 이 생중계 과정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여러 차례 합니다. 특히 뉴스 특보를 진행한 김미선 앵커, 그러니까 TV조선의 기자분이신데요. 예. 이 앵커의 진행 태도와 발언은 방송의 품위를 매우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김미선 앵커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 철저한 경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저렇게 조용히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비정상 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떴어요. 그러자 이것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정상 국가에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저 페이스북 하나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이러면서 거듭 비정상 국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김미선 기자의 반복되는 비난이 이어지자 강상구 TV조선 정치부장마저 함께 출연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면서 수습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김미선 앵커는 북한이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위협을 끼친다고요?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숙소 도착 이후에 이동을 위해서 경호 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김미선 기자가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974 부대 경호 요원들 시민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 속에 섞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게 뭐가 문제죠? 북한의 경호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싱가포르 시민들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경호 요원들은 무기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시민들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경호원들이 싱가포르 시민을 무기로 해칠까 그런 의미로 겁난다?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관용차와 더불어 무기를 가져왔다라는 말도 거듭하면서 재차 무기를 강조합니다. 그러자 또 강상구 정치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은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는 거예요라고 자제를 요구하는 이런 발언도 합니다. 또 김미선 앵커가 북측 수행원으로 동행한 현성월 삼지연 악단 단장을 조롱하는 멘트도 있었는데요. 김 앵커는 현 단장을 발견하자 현성월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쇼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현 단장의 모습이 포착되자 저기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현성월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관과 함께 있을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성월이 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 현 단장을 향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현성월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명품백을 들지라도 평양에서 김여정의 환송을 나오면 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 라면서 조롱에 가까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진짜 그렇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선글라스를 굉장히 집요하게 강조를 하자 나중에는 같이 등장한 패널이 또 선글라스를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설명을 할 정도로 지나치게 뭐 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런 멘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현성월 단장이 선글라스를 낀 것에 대해서 선글라스 끼고 저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등장을 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 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면 정상 국가고
선글라스를 안 끼고 등장하면 비정상 국가라고 생각하나 보죠? 뭔가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였는데요. 이게 방송의 품위를 너무 떨어뜨리고 그리고 너무 고의적으로 북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TV조선 재승인 취소해달라는 청원 20만 명 돌파했고 네. 며칠 전에 청와대가 답변을 했죠. 네. 청와대가 14일 오후에 답변을 했는데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청와대가 문제가 되는 방송사를 폐방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청와대가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의 청원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청원자가 애초에 쓴 글이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안자의 목소리에 23만 6,714명이라는 시민이 동의를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의 뜻이다. 얼마나 지금 이 방송이 불편한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청와대가 답변한 것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종편 재승인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종편 재승인 2017년 3월에 받을 때 650점이라는 기준점 미달하는 625점을 TV조선이 받았었고요. 받았었죠. 그때 당시 재승인 조건으로 오보, 막말, 편파 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보, 막말, 편파 관련 법정 제재가 1년에 4건 이상이 된다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 시정명령이 반복되면은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청와대가 설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는 현재 방통심의위의 솜방망이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매우 깐깐한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요.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그렇죠. 조건.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엄중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김원경 사무처장이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말하기도 수도 없죠. 어렵죠.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된 것이고요. 일단은 작년 한 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3기 방통심의위원회가 임기를 마쳤는데요. 4기 방통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 30일에나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8개월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여야 추천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심의가 없었으니까 종편은 고스란히 9개월의 시간을 그냥 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심의가 그렇게 4건 이하로 유지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법정 제재가. 예. 그런데 현재까지 법정 제재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편에 대해서.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그 선거방송 심의가 제외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실수였음은 인정을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그냥 실수였다라고 해명하는 수준에서 지나갔고요. 실수였다면은 그러니까 선거방송도 포함해서 1년에 4건 이하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음번 재승인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반영할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실수다. 네. 예. 대신에 방송평가 제도에서 방송심의,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 결과가 잘 반영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방송평가 제도에서의 감점은 매우 미비하고요. 오보, 막말, 편파,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 이것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거방송 결과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결론은 지금까지 법정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TV조선에 한해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 그리고 경인선 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 보도 2건에 대해서 아마 법정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풍계리 취재비 $10,000는 뭔지 알겠는데 네. 경인선 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 보도는 뭐죠? 이게 이제 그 드루킹 관련 보도를 하면서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하는 유튜브 장면 있죠. 그것을 계속 이제 여러 번 보여주면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보도였는데요. 아마 요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통심의의 그 종편에 대한 심의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항 끝에 새로 출범한 방통심의는 정권 교체된 이후에 지금 여당 쪽 추천 인사가 더 다수인 그런 네. 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종편에 대한 심의가 미흡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4기 방통심의는 정치심의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들 간 합의를 우선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위원회 구조인 만큼 위원들이 방송심의 규정에 기초해서 저마다 전문성과 상식에 기초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합의제 기관의 정신이죠. 그런데 합의는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합의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방송 심의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솜방망이 심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심의의 목적과 기본을 망각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경 사무처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무슨 사례를 하나 들어보시죠. 네. 먼저 출연자 편향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개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예.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작년 3월 6일 방송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네. 예. 이것이 올해 심의가 됐기 때문에요. 예. 탄핵 정국 당시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추미애 대표까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촛불 집회를 선동이라고 말을 했고요. 촛불 전국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하는 기획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는 사실 왜곡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폄하인 만큼 방송심의 규정 제13조 5항을 위반해서 이것을 심의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었던 것인데요. 예. 심의위원들은 출연자들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전원 합의로 문제없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한 방통심의위원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거의 배설물을 쏟아내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벌써 종편 출범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아무 말 대잔치하면 그냥 저게 아무 말이구나 하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처벌을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 제시가 현직 방통심의위원회 의견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가 사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걸 의미도. 못하게 하는 게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식대로라면 종편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막말 왜곡 편파 방송이 계속 면죄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잣대로라면.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범죄보도 관련된 내용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범죄보도? 네. 예를 들자면?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영학 씨 사건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V조선에서 이영학의 부인 투신자살 의혹에 대해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망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반복 노출했다고 지적한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TV조선 종합뉴스 9와 탐사보도 7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저희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자살 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넣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고는 사실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과정에서 벌점을 전혀 안 받는 행정지도입니다. 중징계가 아닌 거군요. 네, 그래서 방송사들은 권고가 나오면 참 휴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곧 계속 그런 방송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 말고 더 심각한 것들도 있는데요. 또 뭡니까? 2017년 8월 18일에 TV조선 뉴스9에서 1인 왁싱숍이 유사 성행위 업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네. 그 보도에서 성매매 요구에 필요한 은어들을 반복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에서 부적절한 은어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9월 18일 TV조선 뉴스9에서는요. 채팅 앱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도하면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을 방송하고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검사를 피하는 수법까지 상세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심의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방통심의는 이 민원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방통시민은 이것 말고도 MBN 뉴스 8에서요. 마약 판매상이 판매 루트를 알리기 위해서 올린 홍보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활용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서 마약 관련 은어와 제조, 투약 방법 등을 모두 방송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 매체에서 소개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다. 예, 그런데 다들 그런 범죄 수법을 보도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로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물론 인터넷을 치면 이것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떠 있는 영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유튜브로 접하는 것과 우리가 방송에서 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파장이. 일반 시청자들은 마약 관련 은어나 제조, 운반, 투약 방법을 익히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에서 범죄나 자살 관련 장면, 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것을 경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심의가 이렇게 심의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심의 입장에서 좀 고충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 징계 대상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뭐 모조리 다 이 재승인 취소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네. 그래서 좀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고민한다고 모든 걸 다 봐줘서는 또 곤란한 거고 예. 방송이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내야 할 역할이 여기 있는 거니까요. 예.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처럼 계속 방통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데 네. 번번이 기각당하고 이러면 좀 기운이 빠지시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요 시민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께 저희가 민원을 넣는 것을 방심위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직접 심의를 해주세요. 해서 어허. 그 결과를 모아서 방통심의위에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의견을 전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요즘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용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이 이렇게 또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네. 방통심의위원회도 아이고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경각심을 느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